한 가지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워봤습니다. 만약에 상승한 날, 그 다음 날에 올라간 날이 더 많았는지 빠진 날이 더 많았는지 전부 다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이번 시간도 HTS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HTS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시장의 재미있는 속성, 어떤 꿀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한번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이 기능을 단순히 신호와 지표를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궁금한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해볼 거냐? 흔히 이 주식시장에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 어떤 속설이 있냐면요, 이 주식은 추세적이다,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같이 만들어 보시면서 직접 해보셔도 좋고요. 꼭 굳이 직접 따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시장에 이런 속성이 있구나, 정말 그렇구나, 상식을 하나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차트에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이렇게 업종 차트를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쭉 보면요, 지수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보면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날도 있고 올라가는 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히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날, 지수가 상승하는 날에 내가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때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우리는 확률을 1%, 2%라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식시장에 하루만 거래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거기 때문에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조금 높은 확률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차트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냐? 자, 한 가지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워봤습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 코스피 지수가요, 상승한 날,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 지수가 5월 17일 수요일 날 상승했잖아요. 만약에 상승한 날, 그 다음 날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 내릴 가능성이 높을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한번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쭉 계산을 해보자. 그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일일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이 영웅문 HTS의 이 수식 관리자는 이런 계산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지수가 상승한 다음 날에 올라간 날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지수가 상승한 그 다음 날에 빠진 날이 더 많았는지 한번 전부 다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과거 통계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더 많았는지 떨어지는 경향이 더 많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인 우리가 이 시장의 경향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단순한 과거의 통계적인 것들은요, 어찌됐건 이 과거의 통계가 미래를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어떤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시장이 이런 속성이 있구나,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 활용한다 정도의 느낌이지 무조건 과거가 이랬으니까 미래를 이렇게 무조건 보장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쭉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여기 키움 종합 차트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수식 관리자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를 띄워서요, 기술적 지표에 새로 만들기를 누를 거예요. 자, 먼저 지수가 상승한 날, 하락한 날을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그것들을 과거에 상승한 날을 전부 다 우리가 더하거나 합칠 거니까 먼저 지수가 상승한 날을 신호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표명은 상승 비율 계산하기, 이렇게 제가 지표명을 정하고요. 자, 먼저 수식 1번에 뭘 만들어 볼 거냐? 일단 지금은 연습이에요. 어떤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계산을 접근을 하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등락률이 있어야겠죠.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 걸 알기 위해서는 등락률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등락률을 정의해 줄게요. 자, 등락률은 등락률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일반적으로 현재의 종가를 어제의 종가로 나누기를 한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등락률 나오는 계산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C 나누기 C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등락률이 돼요. 자, 이 C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초록색 C는 종가를 의미하는 그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C 하나를 쓰면 딱 종가를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뭐 이 영어가 어렵다 하시면 한글로 이렇게 종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C 이렇게 저는 종가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종가에다가 이 괄호를 열고 1을 넣으면요. 어제의 종가가 됩니다. 여기에 숫자 2를 넣으면 이틀 전 종가가 되고요. 10을 넣으면 10일 전 종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종가를 어제의 종가로 나누기 한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등락률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미콜론.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상승 신호를 만들 겁니다. 근데 어떤 상승 신호냐? 주가가 어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 주가가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제 지수가 상승하고 오늘도 지수가 상승한 경우에 신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신호를 상승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상승. 자, 여기에서 지금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지수가 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그 입력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요. 여기 함수 설명에 if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타 함수에 조건문이라고 기타 함수 있거든요. if 함수를 활용을 할 건데 이 함수를 활용하면 어떤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할 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할 때만 신호가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오늘 내용은 뭐 굳이 꼭 똑같이 따라해서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 정도 알면 되는 거니까 계속 편하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승 if 만약에 등락률. 자, 첫 번째는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조건. if 함수에 첫 번째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등락률. 근데 어떤 등락률? 어제의 등락률.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요 등락률인데 아까 만들었던 등락률. 어제의 등락률입니다. 어제의 등락률이 커야겠죠. 왜냐?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어제의 등락률이 크다. 뭐보다 커야겠어요? 0보다 커야겠죠. 어제 등락률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상승을 했다는 의미죠. 자, 그거를 이렇게 저는 입력을 했습니다. 어제의 등락률이 부등호 크다, 0보다. 자, 그 다음 조건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어제 주가가 상승했고 오늘도 주가가 상승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등락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합칠 때는요. AND라는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 함수 설명에 논리 연산자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AND와 OR가 있어요. 그래서 이 AND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 A와 조건 B 둘 다 만족한 경우에 이제 조건 둘 다 만족한 경우를 이제 신호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입력을 넣어주는 건데요. 저는 조건을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라간다는 조건을 둘 다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AND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조건 등락률. 자, 이번에는 오늘의 등락률이죠. 오늘의 등락률도 커야 됩니다. 0보다. 그리고 쉼표. 자, 그럼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자, 어제가 주가가 상승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 어떻게 해라 라고 신호를 넣을 건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에는요. 이렇게 쉼표를 넣고 1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 1이 나오겠죠. 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숫자 1이 딱 나오는 거고요. 또 쉼표 세 번째 칸에 0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연습은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if 함수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요. 구간이 하나, 둘,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어떤 조건을 찾을 거냐 라고 해서 그 조건을 넣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내가 신호, 숫자 1을 넣겠다라고 입력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 세 번째 칸에는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조건이 아닌 경우에 주가가 빠진 날도 있을 거고 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닌 날에는 숫자 0이 나와라. 0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만들으라고 제가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수식 검증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라인 설정 가셔서 요거를 선이 아니라 좀 보기 편하게 막대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저장. 하면 자,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걸 띄워 볼게요. 지표에. 자, 파란색 막대가 막 생겼죠? 자, 이 막대가 뭐냐면요. 아까 어제도 주가가 상승하고 오늘도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만 파란색 막대가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요 구간에 전일 상승했고 오늘도 플러스죠. 여기도 막대기가 나와 있죠. 전일 상승한 날, 전일 지수가 플러스고 이날도 상승했기 때문에 막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차트에서 그런 케이스만 다 찾은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로 다 찾은 거고요. 자, 요 원리를 응용을 해서요. 하락한 날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수식 관리자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표 아까 만들었던 상승 비율 계산하기 위해서요. 수식 2번에 들어가서요. 자, 상승 비율 계산하기 위해서요. 수식 1번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요. 수식 2번에 우클릭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원리로 반대로 전일 주가가 상승했는데 빠진 날도 있죠. 자, 그 빠진 날만 다 카운팅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수정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름을 상승이 아니라 저는 하락으로 바꿀게요. 하락으로 바꾸고 그리고 등락률이 어제는 플러스야겠죠. 어제는 플러스인데 오늘은 빠져야 돼요. 아까는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른 거였는데 자, 이번 신호는 어제는 오르고 오늘은 빠진 케이스. 자, 그러면 어제는 올랐고 그리고 등락률 오늘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부등호가 작거나 0보다 같으면 만족하게, 그리고 이런 경우에만 숫자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나와라. 이렇게 해서 수식 2번에는 하락 신호, 그리고 수식 1번에는 상승 신호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검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라인 설정 가셔서 하락 신호도 막대기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거를 다시 또 한번 여기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겹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라인 설정에 하락 신호만 따로 빼서 볼게요. 자, 이러면 어때요? 파란색은 연속으로 올라간 케이스만 다 신호를 만든 거고요. 핑크색은 연속으로 빠진 경우만 하락 신호를 다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 두 개를 누적으로 다 더하면 상승한 게 많았는지 하락한 게 많았는지 우리가 더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요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다 더하고 이 핑크색은 핑크색끼리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다 더한 게 훨씬 더 많다면 시장이 적어도 이런 경우에 올라가는 경우가 좀 더 많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요것들을 다 더해 볼게요. 자, 다시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요. 사용자 지표 아까 만들었던 거에서요. 여기에서 이것들을 다 더할 겁니다. 여기 지금 상승 신호들 있죠. 이 신호를 지금까지 나온 신호를 다 더해라 라고 입력을 해줄 건데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다가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밑에 한 개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일반 통계 함수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합계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합계고요. 영어로는 썸이거든요. 이 썸을 활용을 하면 지금까지 나온 신호들을 누적으로 다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썸이라고 쓸게요. 썸 괄호 열고 이거 상승,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상승 신호를 다 더해라 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상승, 그리고 괄호 닫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랑 똑같이 아까 수식 2번 하락 신호도 다 더해 봐야겠죠.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세미콜론 추가해 주시고요. 썸, 영어로 썸 해주시고요. 괄호 열고 하락, 그리고 괄호 닫고 자, 그리고 검증, 이상이 없죠. 자, 그리고 지표 조건 설정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저장을 하고 아까 만들었던 걸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지금 둘이 겹쳐서 뭔가 쫙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죠. 자, 이게 지금 막대기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두 신호를 선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하락 신호도 유형을 선으로, 이렇게 선으로 바꿀게요. 자, 어때요? 지금 잘 보시면 상승 신호 파란 선이 쭉 올라가고 있고 하락 신호도 쭉 올라가고 있죠. 여기 있는 두 데이터를 누적으로 다 더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면 어떤 데이터가 더 많아요? 파란 선이 더 많죠. 파란 선. 지금 뭐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키워서 볼게요.
지금 파란 선이 이 핑크 선보다 일정한 각도로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한 날, 그 다음 날 올라간 날이 더 많았나, 빠진 날이 더 많았나 라고 누적으로 다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상승한 날이 대체적으로 많았구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거를 지금 빠르게 다 계산을 끝낸 겁니다. 자, 이걸 만약에 뭐 코스닥으로 본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어때요?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파란색 선 신호가 각도가 같이 일정하게 올라가지만 요 갭 차이만큼 상승한 날이 더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봐도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대략 이런 식으로도 어떤 내가 원하는 걸 계산을 할 때 편하게 합산해서 다 만들 수가 있구나. 이 수식 관리자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체 신호 중에 상승한 날 신호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상승한 날이 몇 %의 비율이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한 날 중에 그 다음 날 상승한 날이 전체 기간 중에 몇 %였나? 이제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수식 관리자 들어와서요. 사용자 지표 상승 비율 계산하기 들어오셔서요. 자, 이번에는 여기 수식 3번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수식 3번에 뭘 만들 거냐? 상승한 비율을 한번 %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상승 신호를요.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를 합친 걸로 나눠주면 돼요. 자, 말로만 들으면 어려우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신호를 그대로 여기서 요 두 번째 줄까지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리고 수식 3번으로 가서 우클릭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수식 2번에 있는 하락 신호 요거 두 번째 줄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우클릭 복사. 그리고 수식 3번으로 올게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붙여넣기. 자,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둘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줄 거냐? 비율을 계산해 줄 거예요.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만들었던 썸 상승 있죠? 자, 상승 신호 다 합친 거를요. 나누게 해줄 겁니다. 자, 뭐로 나눌 거냐? 전체 신호로 나눌 거예요. 자, 전체 신호는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둘을 합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썸 괄호 열고 상승 괄호 닫고. 자, 요게 이제 그 상승 신호 합친 거고요. 여기에서 더하기를 해주신 다음에 썸 괄호 열고 하락 괄호 닫고. 자, 여기 대괄호 여기에 괄호 하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괄호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자, 그리고 라인 설정 가져서 상승 비율 계산하기 요거를 막대로 볼게요. 그리고 이 두 개는 꺼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고 닫기. 한번 아까 만들었던 거를 사용자 지표에서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어떤 한 값의 지표가 막 수렴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누적한 거를요. 단순 비율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다 끄고요. 대략적으로 숫자가 60 근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0.6.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한 날, 그 다음 날 올라간 케이스가 대략 한 60% 정도였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쭉 보면 거의 0.58, 그러니까 58%에서 60% 사이의 값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쭉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지수가 상승한 날, 그 다음 날에도 상승하는 경우가 대략 60%의 비율로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확률이 50%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하루 정도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구나. 그 말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구나. 사실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검증을 해본 겁니다. 자, 코스피도 볼게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피도 이 숫자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자, 기간을 늘려서 볼게요.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값에 수렴을 해 있는데 0.54, 0.55, 대략 0.5 이상이죠. 그러면 대략 53%, 55%, 약 요 정도 확률로 지수가 상승한 날에는 그 다음 날에도 올라가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 대략
55%, 53% 정도의 확률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뭐 정말 딱 반반이라고 하면 딱 50%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약간 더 올라간 케이스가 더 많죠. 자, 그러면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다양한 궁금증들을 직접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원리를 활용을 해서요, 제가 하나 더 응용을 해서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뭘 계산을 해봤죠? 지수가 상승한 날, 그 다음 날에 올라간 경우가 더 많을까, 빠진 경우가 많을까를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고요. 요 반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수가 하락한 날 있죠. 하락한 날에 그 다음 날에 올라간 날이 더 많았을까? 빠진 날이 더 많았을까? 지금 한 거 조금만 응용을 해서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것도 궁금하고 알고 보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요. 새로 만들기 해서 이번에는 지표명을 뭐 하락 이후 상승 비율 이렇게 지표명을 제가 정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걸 조금 응용을 해서. 자, 먼저 뭘 해야겠어요? 자, 먼저 등락률을 정해줘야겠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등락률 만들어주고 종가 나누기 종가 괄호 열고 1 그리고 마이너스 1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하면 등락률을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 등락률을 활용을 해서 상승신호 만들어야겠죠? 상승신호. 자,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빠진 날, 전날은 주가가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두 가지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상승 케이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승한 날 if 만약에 등락률, 근데 어떤 등락률? 어제의 등락률 괄호 열고 1 어제의 등락률이 작다, 0보다 작다 이러면 하락한 거죠. 자, 어제가 하락했다 그리고 엔드 그리고 등락률 현재가 크다, 0보다 크다. 자, 이러면 어때요? 어제는 빠지고 오늘은 올라간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쉼표 1이 나오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쉼표 0이 나오게 해라.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 상승 신호를 만들었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에 하락 신호 만들고요. 는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에서 뭘 바꿔야겠어요? 어제는 빠졌고 오늘도 빠져야겠죠? 요거를 부등호 반대로 바꿀게요. 그리고 빠지거나 같거나. 자, 어제는 빠지고 오늘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또 하락 신호를 나와라. 그래서 이렇게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두 가지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승 신호를 다 더하고요. 그리고 나누기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다 더한 걸 합쳤을 때 나누면 자, 그 상승한 거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괄호 열고 상승 괄호 열고 썸 괄호 열고 상승 괄호 닫고 더하기 썸 괄호 열고 하락 그리고 괄호 닫고 그리고 전체 대괄호 요 분모에 대괄호 하나 더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라인 설정 요거를 막대로 볼게요. 막대로 해놓고 수식 가서 검증 이상 없죠? 저장. 자, 저장. 자, 그리고 한번 아까 만들었던 지표를 띄워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사용자 지표에 하락 이후 상승 비율이 얼마나 됐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나왔죠? 자, 한번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날, 그 다음 날 올라간 케이스가 몇 퍼센트의 비율로 있었나 한번 쭉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0.53%
자, 대략적으로 0.53, 0.53% 정도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어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올라간 날과 하락한 날 전체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올라간 날이 조금 더 많았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코스닥을 한번 봅시다. 코스닥은 어떤 차이가 있나? 자, 하락한 날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락한 날 같은 경우에 하락한 다음 날 지수가 상승한 케이스는 대략적으로 0.5에 가깝죠. 0.5에서 0.54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0%에서 54%의 확률로 지수가 하락한 날은 그 다음 날에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다. 그리고 반대로 위에과 비교하면 위에가 훨씬 더 높았죠. 위에는 상승한 날에는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대략 58%에서 60%의 비율로 있었는데 하락한 날에 다음날 올라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보다 조금 더 높은 50%에서 54%, 그 부분 언저리에 굉장히 많았던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직접 계산을 해서 정말 과거에 얼마나 그만큼 비율이 있었나를 우리가 경향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이 차이가 더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거를 계속 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계산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본 건 뭐였어요? 지수가 상승한 날, 다음 날 올라간 게 더 많을까? 빠진 게 더 많을까? 요거를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한번 다 더해서 이렇게 한번 수식 관리자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정말 다양한 거를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식 하나를 얻은 거예요. 지수가 올라간 날에는 적어도 올라갈 그 다음 날에 상승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50%보다는 조금 더 높구나. 그러면 확률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경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투자나 트레이딩을 할 때 조금 접목을 해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요거를 조금 응용을 하면요. 좀 더 긴 추세. 지금 우리는 하루로 했죠. 하루 올라간 날. 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5거래일. 일주일 정도 추세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추세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간 케이스가 더 많을까? 빠진 케이스가 많을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한번 제가 검증을 해볼 겁니다. 여기 지수에 제가 이동평균선을 다 지우고 한번 5일선만 남겨볼게요. 심플하게 5일선. 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쓴 지표 중에 이평선, 요 핑크 5일선 있죠? 5일선, 11선 뭐 각자 있는데 자,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 지수가 5일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최근 일주일간 평균 가격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상승 추세가 강하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5일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평균 5일 평균 가격보다 지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하락 추세에 있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두 가지 케이스로 정의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수가 5일선 위에 있을 때 지수가 상승한 경우가 더 많을까? 하락한 경우가 더 많을까?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들을 검증을 해볼 거니까 그러면 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올라간 경우가 더 많아야겠죠? 그러면 보조지표상 이렇게 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 올라간 날이 더 많은지 하락한 날이 더 많은지 그거를 단순하게 또 계산을 해보면 어떤 경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은 원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관리자 켜고요. 새로 만들기. 자, 5일선 위 상승 비율. 자, 지표명을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 먼저 등락률을 정의해줘야 될 거고요. 종가 나누기. 자, 종가 나누기 종가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1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이제 등락률이 만들어지고요. 자, 비슷해요 아까랑. 자, 이번에는 상승 추세를 정해줘야겠죠. 자, 이번에 어떤 거 하기로 했어요? 지수 5일선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지수 5일선 위에 있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if 만약에 자, 이동평균선 수식은요. MA라고 하거든요. MA를 이동평균선 수식을 MA로 쓰는데 자, MA
C, 쉼표, O, 쉼표, 단순. 자, 요게 요렇게 나와 있죠. 요게 뭘 의미하냐면요. 5일 이동평균선을 의미하는 그 함수식이에요. 그 이동평균선 지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동평균선 그 함수식 수식 나오거든요. 자, 그게 요거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5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보다 커야 됩니다. 뭐가 커야 될까요? 주가가 5일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겠죠. 자, 종가. 그러니까 종가. 뭐 종가로 표현해도 되고 알파벳 C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 5일 이평선보다 종가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상승 추세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이런 케이스에 여기에 조건 하나 추가해야겠죠? 지수 5일선 위에 있는데 그 다음 날 올라간 케이스, 그리고 그 다음 날 빠진 케이스,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종가 그리고 등락률이 커야겠죠? 0보다. 자, 요런 케이스에 쉼표 1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이 나와라. 그리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 신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상승 신호는요. 아까 똑같이 if. 자, 상승 추세가 먼저 정의돼야겠죠. 상승 추세, 지수 5일선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 추세인데 언제의 상승 추세냐? 전일 기준으로 5일선 위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 괄호 열고 1을 써줄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이 상승 추세가 어제의 기준에 상승 추세가 만족이 돼야 되고요. 상승 추세가 커야 됩니다. 0보다. 아까 숫자 0 아니면 1로 나오기로 했는데 자, 지수가 5일선보다 크고 등락률도 플러스 잠깐 여기에 약간 제가 오류가 있었네요. 여기 상승 추세에서요. 이 조건에서 여기 엔드 등락률 있죠? 요거 요 식은 빼줄게요. 요거는 지금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에서 상승 추세 if. 자, 두 번째 줄에는요. 상승 추세 만약에 5일 이평선이 크다. 종가보다 크면 숫자 1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이 나와라. 이렇게 상승 추세를 정의해줬습니다. 여기에는 딱 요거까지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뒤에 있는 거는 오타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상승 추세가 나와야 되고요. 0보다 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여기 신호를 제가 만들어 둔 거, 요거 어제의 상승 추세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등락률이 커야 됩니다. 0보다. 자, 이러면 주가가 5일선보다도 위에 있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한 날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가지 조건을 만든 거죠. 이 두 조건이 다 만족한 경우에 쉼표 숫자 1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쉼표 빵이 나와라. 0이 나와라. 그리고 괄호 닫고 쉼표. 자, 요거랑 똑같이 요거를 복사해서요. 하락 신호도 만들면 되겠죠. 자,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상승을 하락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자, 상승 추세가 나와야 되죠. 상승 추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등락률이 상승이 아니라 빠진 거를 계산할 거니까 부등호 반대로 하고 자, 0보다 같거나 등락률이 0과 같거나 마이너스이거나 두 케이스 이런 경우에 하락 신호 1이 나와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이 나와라. 이렇게 상승 하락 신호를 만들었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한 줄만 추가하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상승 신호 다 더한 거를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합친 거로 나누면 그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sum 괄호 열고 상승 이렇게 하면 자, 이 조건 만족하는 상승 신호를 다 더한 거고요. 그리고 나누기 괄호 열고 자, 괄호를 열고 똑같이 sum 상승 괄호 닫고 더하기 그리고 sum 괄호 열고 하락 괄호 닫고 여기 분모에 대괄호 여기 있으니까 하나 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소식 검증 이상이 없죠. 자, 이렇게 하면요. 딱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지수가 5일선 위에 있고 5일선 위에서 올라간 날들을 다 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수가 5일선 위에서 빠진 날을 다 더해서 그 중에서 올라간 날이 더 많았나, 빠진 날이 더 많았나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장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표에 자, 지표가 떴죠. 자, 선인데 요거를 라인 설정해서 막대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코스닥 지수 보면요. 5일선 위 이 수식대로 계산을 했을 때 상승한 케이스가 몇 %였나 쭉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0.6에 거의 근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0.6, 0.58에서 0.6 근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과거 데이터를 좀 늘려서 봐도 지금 쭉 누적을 했을 때, 과거보다 지금까지 쭉 누적을 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0% 확률, 아까랑 조금 비슷하죠. 자, 5일 동안 지수 추세가 상승인 경우에 그 다음날 상승하는 경우가 대략 60%의 비율로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봐서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있는 경향성이 좀 더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든 거를 똑같이 코스피에도 적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떤 경향이 있었냐? 자, 코스피도 보면 자, 대략적으로 0.53 정도의 수렴에 있네요. 0.53에서 0.54 어느 정도 0.5, 0.5를 조금 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낮죠. 그러면 코스피도 지수 5일선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지수 5일선 위에 있을 때 그 다음날 종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 날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둘을 비교했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추세적이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 정말 시장이 추세적인 경향이 있나, 그러면 그 추세적인 경향이 있다면 얼마큼 더 추세적인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던 그 데이터들을 쫙 한번 계산을 해서 정말 그런가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랑 직접 정말 그렇구나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랑 차이가 분명 있거든요.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70%, 80% 이런 확률은 아니지만 적어도 50%보다는 조금 더 높다, 이런 상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딱 하루 정도 베팅을 하는 종가에 매수를 할 건데, 딱 하루 베팅을 할 거다, 종가에 매수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 그리고 굳이 내가 종가에 매수를 한다면 오늘 주가가 상승했을 때, 상승하고 있을 때, 상승할 때 종가에 매수하는 게 그 다음날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50%보다는 조금 더 높겠구나. 시장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 그 정도 우리가 확률적 우위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조지표를 일반적으로는 막 다양한 수식 같은 거, 신호 이렇게 만드는 형태로만 활용을 했는데요. 내가 어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떤 과거의 데이터들을 다 더하거나 합쳐서 한번 계산해 볼 때 이걸 좀 더 쉽게 이런 식으로 분석의 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아이디어, 나는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 이런 원리들을 알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 전략들, 이런 것들이 과연 승률이 대략 과거에 얼마큼 나왔었나, 이런 것들도 대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가 정말 그런가,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가, 실제로 그런가 한번 직접 계산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HTS 기능을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재미있는 것들도 제가 앞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기능 알고 싶다, 아니면 이런 기능 한번 더 자세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